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베리타스에서 상황 판단 수업하는 전진명이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있겠죠?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거의 잘 모르겠어요. 다 봤던 얼굴들이라 중간에 사라졌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보이고, 네, 제가 그 실강으로 들을 때 오히려 더 힘든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풀이도 많이 시키고 말도 빠르고 해서 조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수정을 해왔는데, 그런데 또 이제 성이 안 차서 양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버텨주시면 고득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OT부터 진행하고 본 수업 들어갈 거고요. 일단 일정이랑 그런 거 설명드리고, 다음에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할 건지도 말씀드리고, 뭐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판단 심화 강의 OT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강부터 10강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첫날은 조금 널널하게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 기본 강의 때 진행했던 자료들 조금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갑자기 자원관리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강은 어떤 걸 할 거냐,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풀다 보면은 퀴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푸는 문제가 있고, 퀴즈가 아닌데 그냥 뭐 굉장히 힘들게 잘 안 풀리는 계산형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계산형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를 제가 열심히 검토를 하고 국가에서 분류를 해놓은 체계를 찾아본 결과 나온 게 이 자원관리라서 그 파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 6강은 이제 식이라고 되어 있죠. 계산 문제는 아니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세워서 수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푸는, 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다루는 게 5강, 6강에서 진행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7강에서는 1에서부터 6강까지 하면서 다루지 못했던 계산 문제들 일부를 다루게 될 거고요. 8강에서는 이제 8부분에서는 게임 문제들 위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10강에서는 퍼즐 문제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강의는 그냥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 것만 진행하고요. 법조문이나 독하형이나 뭐 이런 널널한 것들은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심화 강의에서 해야 될 거는 어려운 거죠.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의 점수를 만들어 오고 심화 강의 때 80점까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80점 이상이 맞는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10강을 할 거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인강으로 탈출하셔도 심화에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는 기본적으로 책 구성으로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도 보시면은 한 50페이지 정도짜리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책을 안 드리고 프린트로 드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책을 사면 못해도 10,000원 더 들어가잖아요. 제가 인쇄를 하면 그 10,000원을 제가 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거 책으로 할 부분도 자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수업 때 나갈 진도는 한 30페이지 정도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300페이지 정도 될 거고요. 기초 때부터 쌓아 모으면 벌써 900페이지 넘어가겠죠. 해설이 안 달린 게 900페이지면 그냥 볼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기출 같은 거는 거의 완벽하게 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어주는 스터디도 진행을 한 거를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카페에서 모집을 해서 무료로 모의고사, 무료는 아니죠. 근데 스터디룸 대여비 정도? 1시간에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단체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시중에 남아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다 풀어드립니다. 다 풀 수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빠지는 거, 그리고 베리타스 법률저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빠지는 거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다른 강사님 찾아가셔서 물어보셔도 되지만 저처럼 그냥 하루 종일 질문 답 받아주고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카톡, 오픈 카톡 같은 거 하시는 분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거의 질문 답변 머신이거든요. 하루에 한 5개 이상 꼭 달아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들어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모르는 거 없도록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정은 간단해요. 어차피 10강짜리고 그 10강 안에 풀어야 될 문제 수가 대충 한 300문제 정도 되니까 그것만 잘 같이 풀어나가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상담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학원 바로 앞에 사무실을 잡았어요. 정말 바로 앞입니다. 펠리치타 아시죠? 펠리치타 건물 바로 앞에 건물, 까만색 건물 있잖아요. 거기 1층에다가 사무실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는 아니고 미리 예약 잡고 오시면 상담을 해드립니다. 보통 1시간 이상 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스터디룸이 없다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스터디룸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 OT를 할 때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리트 시험을 제가 쳤단 말이에요. 리트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을 또 받아왔어요. 인증을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원장님께서 저 이번에 성적도 따왔는데 이번에는 한 155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인증하려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까면 이름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보실 분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각 없이 이름을 안 지우고 들고 왔네요. 하여튼 뭐 시험 준비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죠. 이제 제가 기초 강의, 기본 강의를 할 때는 그래도 9개월, 뭐 반년 이상 이렇게 남아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해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가 이제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5개월, 그러니까 반년이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2, 3개월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2차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2달은 진짜 모의고사만 풀고 그리고 옆 사람들이 푸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한 3달 정도가 실질적으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순간일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초나 기본 강의 때처럼 문제를 이해하는데 한참의 시간을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숙제로 내드리려고 오늘도 대량의 문제를 드린 거고,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보시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쉬운 문제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는 시험 칠 때마다 3분, 4분씩 쓰던 그런 문제들만 들어가 있어요. 이걸 미리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막힐 거예요. 계속 막히면 수업 못 따라가. 그러면 탈출을 하겠죠. 탈출을 하면 내년 아니지,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화 강의 때는 아니고 집중 강의 때는 제가 학원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외교원 1차, 2차를 붙으신 분들이 제자분이 몇 명 있어서 와서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그 5강의 하고 나서 제 강의랑 별개로 특강을 이제 와서 해줄 건데, 특강이라기보다는 뭐 설명회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들어보시면 제가 왜 문제풀이 많이 시키는지 그런 거를 좀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거에 시간 많이 쓰긴 그러니까 빠르게 기초 기본 강의 복습 좀 하고 가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뭐 상황 판단 이론 분류라고 있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오늘 3개가 있는데요. 3개 중에 하나가 요 상황 판단 개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이제 기본서로 준비되어 있는 자료인데 올해까지는 제가 다 책을 여러분들한테 인쇄물로 다 드릴 거예요. 얼마나 이득인가 생각해 보시면 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라고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자료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유형 분류를 굉장히 세세하게 해요.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이걸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누어 싶을 정도로 많이 나눕니다. 근데 이 많이 나눠놓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레이아웃이 달라요. 문제의 외형이라고 하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출제를 하는 사람이 그 구조를 설계를 해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구조 자체가 외형적으로 다 드러나요. 레이아웃으로 드러나는데 그거를 구분을 해서 딱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 레이아웃부터 눈에 들어오면은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가 보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형 분류를 일부러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세분화한 걸 바탕으로 기초 기본 강의 때 외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제가 특별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심야 강의에서 진행되는 이런 좀 더 세분화된 거. 세 분류의 세세 분류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심화 강의에서 다룰 거니까 그러면 기본 강의에서는 어떤 걸 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면서 넘어가자고요. 자, 페이지를 보시면은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법조문을 레이아웃을 따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네,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따놓은 게 있죠. 문제를 보면은 스텝 1에다 외형, 그 다음에 스텝 2의 유형, 그리고 스텝 3의 조문 구조화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의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상황 판단, 그리고 언어 논리, 그리고 추리 논증, 언어 이해는 안 되고 NCS 쪽에 있는 거 대부분 다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풀 때도 외형부터 먼저 봐요. 이 디자인에 박스가 있냐 없냐. 자, 박스가 없으면 지문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문도 없고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라면. 그럼 이제 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라는 거야. 힌트의 전부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퀴즈겠지. 퀴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퀴즈거나 아니면 계산하는 것 중에서 수식이 말로 풀어져 있거나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레이아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는 법조문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법조문 안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유형 분류를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유형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법조문, 규정, 그리고 퀴즈, 계산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보통 나누잖아요. 그 4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면 쉬운 건지 어려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유형 분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요 예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었던 거니까 크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혹시 기본 강의 안 들었다. 몇 분 안 계신데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꼭 그 카페에 와서 말씀 주시면 카페에다 신청하셔서 말씀 주시면 제가 자료는 드립니다. 강의는 학원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못 드려도 기본 강의 때 썼던 자료들은 다 드리니까 꼭 요청을 하시고요. 기본 강의를 안 듣고 들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서 다른 분들 혹시 양해는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를 보면은 딱 보이는 게 이제 땡땡조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조문이다라는 건 누구나 알아. 진짜 누구나 알겠죠. 이거 법조문 문제구나. 근데 그 법조문 밑에 딸려 있는 것들이 계산 문제일 수도 있고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상황이 제시가 되고 그 사례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다고. 넓게 봤을 때는 여기 박스 하나에 조문만 있고 그 밑에 다른 게 없죠. 다른 게 없다는 거는 사례는 적어도 사례 통짜로 분석하는 게 나을 가능성은 적겠구나. 선지에서 하나하나 사례 분석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사례를 심도 깊게 분석하는 건 나을 가능성이 낮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시험마다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법고시를 푼다라고 한다면 박스 밑에 박스 안쪽에 이제 상황이 없어도 선지 자체가 미친 듯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8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외형적으로 티가 나죠. 선지가 굉장히 길다. 그럼 그 안에 내용 정보가 많다는 거니까 사례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4페이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봅시다.